네, 안녕하세요.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65번째 시간,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중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방어기제, 공감 이 두 가지 부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중독자의 특징이나 중독자가 스스로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포스팅이나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관점이 있고 뭐 이렇게만 딱 해야 이게 중독자를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우리가 노력과 시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팅도 당연히 영상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방어기제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코올 중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이 어려운 이유가 다양합니다. 유전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 혹은 또 어린 시절에 생긴 어떤 문제나 질환들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랫동안 이제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래도 정신은 온전하고 판단력과 사고는 온전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가, 환자가 판단력이나 사고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치료가 있는데 우리가 당장 편하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외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하거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외래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 복용, 물리적인 치료, 사회적 심리적 상담, 그리고 집단 모임 이런 것들을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치료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당연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가 되는 분이 있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정말 정도가 심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치료하는 병원까지는 그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태도나 그런 실천이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가족들이나 치료자가 봤을 때는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약을 복용하면, 그게 이제 양약이든 한약이든 떠나서 약을 복용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도움과 개선이 있는 건 명확한데 그 약을 복용을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약은 뭔가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귀찮고, 어떻게 하든가 놓쳐서 복용 시기를 놓쳐서 너무 다양해요. 계속 미루게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치료가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상황을 정말 절실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한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치료실로 오게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치료실에 어떻게 억지로 왔다 하더라도 치료실에서 앞으로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그 자세나 마음가짐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방어기제와 공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적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적을 알고 그리고 그만큼 나를 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일단 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을 몰라요. 자, 왜냐하면은 일단 적이라는 거, 우리 입장은 지금 환자분의 가족이나 치료자, 의료진 이런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적은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술버릇이 있고 혹은 또 술로 인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내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게 명백하게 객관적인 진단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술을 계속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술을 왜 먹냐? 왜 당신은 술을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냐?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 봐라.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느냐. 당신이 지금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당신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정도면 당장 술을 끊거나 당장 뭐 술은 쳐다도 보기 싫고 절대 안 마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중독자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어기제와 하나는 기억, 그것도 왜곡된 기억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방어기제라면 술을 먹고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중독자라 하더라도 다음날 창피하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술을 마시는 이 행위나 앞으로의 그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어제 있었던 사고나 사건들이나 이런 안 좋은 일, 내가 계속 술을 마시는 이런 현실들을 내가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나를 방어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나는 마실 수밖에 없었고 전날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뭔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부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수록 어찌 보면 우리가 실수가 한 번 되면 실수겠거니 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실수가 계속 반복될수록 더욱더 방어기제를 경고합니다. 실수가 반복돼 나는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벗어나겠다. 인정을 해야겠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더욱더 내가 더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더욱더 나를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나를 막아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야 된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무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중독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누구나 그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의 왜곡. 우리가 술을 마시면 굉장히 다음날 술을 깨고 나면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크게 사건 사고가 일으켜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대신에 또 사건 사고도 대부분은 들어서 하는 거죠. 주변 증언이나 친구들에게 들어서 이런 일을 내가 했었구나. 내가 너무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정말 필름이 끊긴 사람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대부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술을 잘 마신 것 같고 내가 참 정말 잘 즐긴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드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면 굉장히 비틀거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추한 모습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정말 기분 좋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시다가도 취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중독자에게 그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통 영상이나 친구들이 찍어서 그걸 보여주면 회피해버려요.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내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난 거고 내가 평소에는 절대 안 이런다. 아니야 너 평소에도 그래. 평소에도 그런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주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라는 식으로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를 막고 합리화하고 그게 엄청나게 견고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실수가 반복되거나 그런 잘못이 반복되면 본인이 인지하고 정말로 큰 변화를 시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중독자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은 더 좁아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궁색합니다.
궁색하기 때문에 더 방어하는 거예요. 궁색하고 내가 궁지에 몰릴수록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는 포기를 하죠. 항복을 합니다. 아,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제 나 너희들 말을 들을게. 라고 항복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더 방어합니다. 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는 더 단절되고 더욱더 대화는 멀어지고 소통도 힘들어지고 내가 스스로 하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방어하게 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제 포스팅에는 써져 있진 않은데 중독자들이 나를 합리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술을 마셔도 나 지금 돈 잘 벌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독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자기 몸보다 자기 몸의 건강보다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게 직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이니 친구니 이런 사람부터 버리기 시작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직장을 버립니다. 직장이 어쩌면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리고 또 직장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마지막에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서로 대화라는 게 서로 상식이 통하고 서로 경험이 비슷하고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비슷할 때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알코올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질환이란 상태, 그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에 너 이런 문제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라는 걸로 통할 단계가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일단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나를 알기입니다. 자, 적과 아군, 피하라고 하죠. 피하 식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무슨 말이냐면 나에 있어서 우리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동료, 치료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에 있어서 적은 중독자, 환자지만 중독자에 있어서 그 질환에 있어서 적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치료자입니다. 중독자도 가족과 치료자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가족부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족이 너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 이제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술 좀 자제를 해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너라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술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독자는 반대입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너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내가 가족이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서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서로. 중독자는 중독자대로 답답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답답하고 서로 엉켜있는 거. 어찌 보면은 가족들은 중독자에 비해서 술만 안 먹고 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관계에서 문제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자 입장에서는 가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 스트레스를 너가 알아? 너도 내 상황이면 지금 술 더 먹을걸? 그래, 나는 그렇게 술 먹었다 쳐. 넌 잘하는 게 뭔데? 너 뭘 잘했어? 라는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더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심각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항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억지를 부리지? 라는 생각이 더 답답함과 단절의 벽을 느끼는 거죠. 중독자가 가족만 공격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자도 공격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예를 들면 병원에 갔습니다. 중독자가 이런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근데 술을 드시나요? 혹은
선생님 술을 드신다면 술에 대한 이제 뭐 필름이 끊기거나 과음을 하거나 뭐 술버릇이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가요? 라든가 선생님이 지금 술을 드시다가 술을 끊었다면 정말 한 잔도 안 드시나요? 정말 뭐 진짜 중요한 모임 가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도 안 드시나요? 못 드시나요?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선생님은 술을 드시나요? 드시는 사람도 있고 안 드시는 사람도 계시겠죠? 안 드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중독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어떻게 제 상황을 압니까? 제가 힘들고 제가 이 지금 제 입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책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랑 그게 같을 수 있나요? 라고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술을 먹으면서 당연히 술을 드시게 되면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보통 특히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번씩 과음하고 한 번씩 필름이 끊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를 치료합니까?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할 뿐이지 결코 제가 선생님과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정도가 심한 거고 이 정도 심한 것들은 나중에 상황이 좀 개선되거나 저도 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거나 좀 더 뭔가 내가 환경이 달라지면 저도 똑같이 개선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심할 뿐입니다. 조금 제가 과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술을 이제 드시다가 안 드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술을 안 드시는 분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정말 술을 안 드세요? 정말 한 잔도 안 드세요? 술을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정말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술에 탐닉하시는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술이 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한 잔도 안 먹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한 잔도 안 먹는다는 걸 내가 중독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도리어 딱하게 보죠. 어떻게 한 잔도 안 마시면서 사회생활과 이 생활과 그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가면 보통 진료실에서 치료자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이든 전문가든 상담 선생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이 사람은 아직 치료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전혀 진정성과 진실함과 뭔가 겸손함이 없습니다. 좀 더 가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가족과 같이 상의를 해보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은 대응이나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중독자의 모습이고 크고 작은 건 있습니다. 그걸 정말 공격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크고 작지만 다 중독자들의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치료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또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뭐 본인의 순간적인 의지나 어쩔 수 없는 가족들의 강압이나 강요로 인해서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그 치료를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납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 가족들이나 치료자들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비가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환자들이 내 가족이 중독자가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였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적과 악우는 상대적인 거며 나에 있어서 적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지만 알코올 중독 질병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적은 바로 나라는 거. 그 중독자를 질환을 뭐라고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 자신이 그 중독자에게는 적이라는 거. 그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해답은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해답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 포스팅 한 번, 영상 한 번, 제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런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중독자와 수많은 의료기관이 지금도 고민하고 고생하진 않겠죠. 그래도 방법은 하나씩 연구를 하고 찾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기제에 대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공감을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가족분들. 공감을 저희가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달래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한두 번 하루 이틀 아닙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정말 가족의 연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설사 끊어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채무의식, 뭔가의 찝찝함, 뭔가의 그 안타까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을 시도를 하고 안 해보거나 공감을 내가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 중에서 혹은 알코올 중독자라도 혹은 의료진, 의사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포함해서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가짜 공감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라 공감도 어떤 식의 공감이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그 공감을 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이라 하면 너가 힘들겠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술을 마셔서 참 뭐 고통스럽겠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다. 나도 좀 이런 답답함을 너가 이해해 달라. 이런 공감보다도 제일 기본 전제가 우리가 이제 피야, 그러니까 아까 적과 내가 싸우는 것도 나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상황이면 술 안 마실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고 술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라면 나같이 술 마시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는 나도 너라면 내가 너와 같이 태어나고 너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너 같은 학창시절과 대학시절, 뭐 직장생활, 뭐 결혼생활, 이런 노후생활 이런 것들을 보내면 내가 너라도 이렇게 술에 의존하거나 이용하거나 빠지거나 남용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나라도 너처럼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겠구나.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거를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면 정말 술을 그냥 회식 자리가 많고 뭐 약속이 많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유전부터 시작해서 어린 환경, 학창시절, 가치관, 여러 가지 뭐 직장생활, 결혼생활, 뭐 직장 환경,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의 이제 분위기 모든 것들이 결부돼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의 인생으로 놓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한 부분에 술을 마신 그 일정 부분의 그 에피소드만 끊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의 어찌 보면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과 혈연으로 엮인 가족, 특히나 배우자는 내가 이 사람의 당장 내가 지금 알고 지낸 모습뿐만 아니라 몰랐던 그 어린 시절까지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감당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치료를 책임지는 치료자들. 당연히 이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를 그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이해하는 그런 자세와 방법이 그런 식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꼭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통증이든 어떤 불편함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찾아갈 때 의료진이나 뭐 의사 선생님이나
나와 비슷한 질병을 겪었거나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훨씬 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해 주진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환자로 하여금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조금 더 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 환자들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개선의 방식이 아니라 계속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내 동굴을 만듭니다. 절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환자를, 그 사람을 억지로 손을 끌어서 잠깐 바깥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다시 동굴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환자를, 이 사람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동안 가져왔던 그 여러 가지 그 동굴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같이 치료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알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치료자가 아니라 환자가. 그게 결국 마지막 치료 단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공감을 받는 이유는, 공감을 정말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내 태도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가족 입장에서 가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가. 어느 노래 가사에도 있죠. 왜 나는 바꾸지 않고 남이 바뀌기만을 바라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자분들도 내가 그런 알코올 중독이라면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모든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치료에 있어서만큼은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저도 한 사람의 치료자로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경험이라는 게 정말 좋은 수단이 됩니다. 한번 그런 이제 질병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경험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경험이, 경험자들의 이제 흔히 빠지는 오류가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물론 이 질환과 이 환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감인데, 그 공감은 내가 이 사람인 상황이라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도리어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정말로 이해하는 게 공감이고, 그 공감의 방법은 정말 나를 바꾸지 않고 남이, 중독자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그 공감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환자가 이 질환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알고 치료나 내가 스스로의 다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고, 또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은 뇌가 마비되고 뇌의 기능이 이상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영상은 정말 가족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중독자분도 환자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치료하는 여러 전문가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